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개인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여전히 산발적인 확산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수 부진이 지속하고 실물 경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 정도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은 최소 5개월 이상 면역 효과가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재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신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산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지만 이들 백신은 선진국들이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세포 속 DNA의 양쪽 끝을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돼 노화의 징표라고 불립니다. 잠시 뒤 궁금한 S에서는 텔로미어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진 가운데 최근에는 다중이용 시설보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추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1,200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하지만 계속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최근의 감염 양상에 대해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 시설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11월 비중이 52.7%까지 치솟았으나 12월에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감소해 33.5%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대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최근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 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 거리 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이번 방역 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해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보다는 지켜보겠다고 답한 한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백신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유포 행위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다음 달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 대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번 방역 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영업제한 완화 등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제한 업종의 영업 가능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고 배달만 가능한 업종도 실내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업주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전쟁터에 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네.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두신장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제가 왜 여기 와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절실합니다. 친구들이 코로나 없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 안 나면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저도 먹고 살려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자영업자분들 다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손가락질 받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아빠 장사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탈모와 피로감, 폐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7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치료를 마친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검진과 설문조사를 하는 등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탈모와 숨이 차는 증상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찬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폐기능 저하가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폐렴 증상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부분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폐가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섬유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폐기능 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이었던 환자에게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정신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감은 감소된 대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벌여 근육 약화나 수면 장애 등의 증세를 보고했다며 외국 상황까지 모니터하면서 조사를 심층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한 달 넘게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확대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백신 접종 등 경제 회복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3%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온라인 매출액 역시 19.2%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9%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9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 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나 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15일 오전 8시 45분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00만 453명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 39만 7천여 명입니다. 브라질이 20만 7천여 명으로 뒤를 잇고 인도가 15만 1천여 명, 멕시코 13만 6천여 명, 영국이 8만 6천여 명 순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9,345만 8천여 명으로 조만간 1억 명 선을 넘을 전망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우려로 남미 국가들로부터 입국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통금 시간을 늘리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출현 우려에 따라 남미 국가로부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브라질에서 새 변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 현지 시각 15일 오전 4시부터 이 같은 입국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입니다. 유럽 국가인 포르투갈 역시 브라질과의 밀접한 교류 관계 때문에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브라질에서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남녀 4명이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종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Sur l'ensemble du territoire métropolitain, le couvre-feu s'appliquera à compter de 18 heures à partir de ce samedi et pour au moins 15 jours.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평균 16,0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이 중 200~30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아울러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72시간 전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일 기준 283만 442명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6만 9,031명으로 세계 7위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최소 5개월은 면역력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연구팀이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에 의료계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83% 정도의 면역 효과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각각 95%와 94%, 아스트라제네카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백신을 접종한 만큼의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가진 6,614명 가운데 44명은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번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면역력이 오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한 번 걸렸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all hoping desperately that we wouldn't have to go through this again. But I think we got through it the first time. So we know that, we're hopeful that we'll get through it again intact. 코로나19 폐렴이 일반 폐렴보다 더 위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폐에 늦게 퍼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80여 명과 일반 폐렴 환자 250여 명으로부터 폐 수액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렴이 늦게 퍼지는 과정에서 폐 조직이 망가지고 고열과 저혈압 등의 이상 증상과 신장, 뇌, 심장 등 다른 기관의 손상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으며 미국 과학진흥협회 사이트에도 공개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속속 중국 백신을 사들여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은 예방 효과가 들쑥날쑥해 의문이 있지만 효과가 높은 백신은 선진국들이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30만 명이 훨씬 넘는 터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백신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부 장관부터 접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Aşı olması gerektiğinin altını çizmek istiyorum. Çünkü bu hastalıktan korunmanın en önemli yollarından birisi aşı. 중국산 백신 5천만 회분을 주문한 터키는 우선 1차분을 보건 종사자와 고령층부터 신속히 접종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가장 먼저 중국산 백신을 맞았고 함께 접종한 고위 관료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시노백의 백신 코로나100은 예방 효과가 각국의 임상시험마다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각각 91%와 6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일주일 만에 28%포인트나 떨어지며 기준선을 겨우 넘는 50%로 나왔습니다. 효과가 높은 백신들은 이미 선진국들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잇따라 중국 백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동남아시아를 분주하게 돌며 백신 외교전을 펴고 있습니다. 我们支持印尼打造区域疫苗生产中心的设想。 헝가리는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중국 제약사 시노팜과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선택이 미칠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설 연휴를 생각하면 더욱 철저한 방역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3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유행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더딥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정점에서의 확진자 규모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정점까지 오랜 기간 걸렸기 때문에 정점에서 감소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과거 1, 2차 유행 때에 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세는 더딘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은 최근엔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하고 개인 간 전파의 어떤 우려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게 되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일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소규모든 중규모든 집단 감염이 발생을 안 했던 부분이고 예. 반면에 개인 간 전파, 그러니까 집단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비율상으로 봤을 때 개인 간 전파가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 간 전파가 다중이용 시설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게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거든 간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가급적 지인과의 모임은 자제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방역 당국이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포함돼야 될 부분은 일단은 설 연휴 자체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향후 2주 동안의 어떤 전파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2주 후에 지금 같은 감소세가 계속 유지돼서 이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특별 방역 대책 정도가 조금 약할 걸로 보고요. 네. 그 후에도 여전히 지금의 감소세가 오히려 또 다시 상승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강력한 방역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유사한 정도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방문 자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권고가 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일 조정안에서 뭐 명확한 거는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방역 조치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의 감소세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감소세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아마도 지금의 뭐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이 정도의 어떤 인원 제한, 그러니까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 부분이 들어갈 거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이 필요할 거란 말씀이시고요. 코로나19 완치 후에 탈모나 폐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꽤 크다는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 대상 인원이 40명인데요. 이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인원수가 좀 작은 걸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6개월 동안 추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 규모가 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때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정 인원은 한 40명 정도로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현재의 누적 확진자 규모 7만 명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0.0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0.5%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300여 명 정도가 포함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6개월 이전에 착수된 연구다 보니까 당시의 확진자 규모로 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당시의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40명 정도면 타당하다라고 봤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소 인원보다는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은 상황에 표본이 너무 작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완치자의 면역 효과가 최소 5개월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재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뭐 완치자의 면역 효과가 5개월 동안 유지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항체의 정도, 항체의 수준은 서로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자체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 정도가 좀 약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항체가 형성이 되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재감염을 억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치되더라도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계속해서 개인 방역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백신은 고령층 등이 우선적으로 맞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활동량이 큰 30, 40대부터 백신을 맞아야지 방역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순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해외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고연령층이 가장 대표적인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백신의 방어율 부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백신을 맞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방어율 100%를 보일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 맞더라도 아마 그 감염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한계점으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체내에 감염이 백신 접종 후에 감염이 이루어지고 체내에 일정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이런 임상적인 예후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치사율이 발생하는, 즉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그 그룹이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백신은 그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목표는 이런 치사율을 줄이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게 맞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치사율을 낮추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오늘도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주말에도 방역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온라인을 통해 새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시리즈의 3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본 모델 가격을 99만 원대로 낮추고 제품 출시일도 앞당겨 애플 아이폰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광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I'm incredibly excited to introduce a smartphone that changes everything to make your everyday epic.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21은 몸체와 프레임 등이 매끄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 성능을 강화해 마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전문가급 솜씨도 낼 수 있습니다. We created a revolutionary new photo and video experience with incredible enhancements in our camera technology.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성능도 눈에 띄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입니다. 기본 모델의 출고가는 99만 원대로 전작보다 20%가량 가격을 대폭 낮춰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갑이 얇아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I think what's most notable in the S21 series is its price cut. Here in the US, it's about a $200 difference from last year.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는 비싼 가격과 코로나19 침체가 겹치면서 애플과 화웨이 제품에 밀려 크게 부진했습니다. 경쟁사인 애플이 지난해 가을 내놓은 아이폰 12는 $700대 낮은 가격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출시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고 착한 가격에 동참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가격 인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LG전자는 말려있던 화면이 펼쳐지는 형태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인 롤러브를 공개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최근 혐오와 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인공지능 AI 채팅 로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와 자동학습, 즉 딥러닝 모델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이루다 데이터베이스와 자동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 데이터베이스는 비식별화, 즉 익명화 절차를 거쳐 개별적 독립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딥러닝 대화 모델은 대화 패턴만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전혀 없다면서도 이용자들 불안감을 고려해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신규 가입과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캐터랩은 챗봇 이루다를 만드는 과정에 연애 분석의 연애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가뜩이나 우려됐던 플라스틱 대란 사태를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 플라스틱 가격이 떨어져 가져가는 사람은 없는데 버리는 양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을 먹고 버린 플라스틱 그릇과 음료수 페트병, 대형마트 포장용기 등 공터를 가득 채운 쓰레기들. 아파트 2만 세대에서 분리해 내놓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부터 생수통까지 이곳에만 10톤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단 이틀 동안 수거한 분량인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골칫덩어리로 남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던 폐플라스틱을 이제는 돈을 주고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 아파트와 맺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계속 가져오다 보니 지난해에만 2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한 차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차에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3월부터는 가져오지 않는다고들 모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인 페트와 주방용품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가격은 2년 만에 20%나 뚝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저유가와 막혀버린 수출로.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등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새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단가가 재활용하는 값보다 싸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와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계속 좀 저유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9년하고 비교했을 때 20년에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판매량은 늘어났으나 판매 가격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는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중단해 국내 재활용 시장을 보호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집 앞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플라스틱 대란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깜빡하고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요새는 또 보안 때문에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관들 많잖아요. 저도 깜빡하고 신분증 안 챙겨서 못 들어간 적 몇 번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다들 그러실 텐데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이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이 됩니다. 예. 이 첫 단계로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모바일 신분증이 공무원증이 이번 주에 시범적으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모바일 공무원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을 받은 뒤에 필요할 때 이 스마트폰에서 꺼내서 쓰면 되는데요. 화면에 뭐 표시되는 모양이라든가 적혀 있는 내용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습니다. 네. 뭐 사용법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존 공무원증처럼 신분 증명용이라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청사 출입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또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도 이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일 텐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원 확인을 요청을 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했고요. 네. 또 이 사용한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무원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연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다른 신분증에도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 우리가 살균, 소독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이유로 주목받았던 이 전해수기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텐데 수돗물에 있는 염소이온을 전기 분해하는 원리로 물만 넣으면 살균이 된다,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수기가 대부분은 이 효과가 엉터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이 한국소비자원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살균력을 보면 이 대장균이 최대한 35% 정도,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32% 정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로 홍보했던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났죠. 그러네요. 심지어 이 가운데 6개 제품 정도는 사용 후에 오히려 세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 성분만으로 보면 전해수기를 사용하는 살균된 물은 손소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개 제품은 손소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전해수기에 대해서 시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살균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 살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전해수기가 만들어내는 치아염소산 나트륨의 안전성 논란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순위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고릴라들이 잇따라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이 영장류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에 살고 있는 고릴라 2마리가 기침 증상을 보여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또 이후에 1마리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모두 3마리의 고릴라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동물원에는 8마리의 고릴라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감염된 고릴라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인 건 이 확진된 고릴라들의 건강은 곧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동물원이 지난달 6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로 폐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직원이 고릴라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던 것처럼 개나 뭐 고양이, 밍크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이 여러 번 확인이 됐었는데요. 사람과의 생물학적 구조가 비슷한 이 영장류인 고릴라가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동물에게도 감염이 된다면 코로나19가 동물을 통해서 또 전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뭐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이 우리가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는 이 지원금이 지급이 시작이 됐죠.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뭐 당일 오후부터 바로 이렇게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뭐 노래방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업종에는 300만 원씩이 지급이 됐고요. 또 이 식당이나 카페, 또 PC방 같이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버팀목 자금이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3조 29억여 원이었는데 대상자가 한 27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한 85% 정도가 3일 만에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이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 70만 명 그리고 법인 택시기사 또 8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았던 65만 명에 대해서는 15일까지 50만 원을 주게 되고요. 또 이 새로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심사를 거친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정부의 목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지원금 지급 소식은 다행이지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은 백신 접종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조만간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우리 방역 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 비관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은 됐지만 올해 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 백신 접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일부 국가에서는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그리 빨리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11월까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 다 들어올 수 있는지가 확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접종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맞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또 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더 빠르게 강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소량의 신경전달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초고감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 연구팀은 생체 분자의 검출 한계를 기존의 10억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 디지털 코드 라만 분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잡음 신호를 제거하고 원하는 신호만 복원함으로써 생체에 극소량 존재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 5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연구팀이 노화세포만을 골라 없애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인간의 노화세포를 생쥐에 옮겨 실험한 결과 GLS1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했더니 노화세포는 죽고 정상세포는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늙은 생쥐에 GLS1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노화세포가 사멸하면서 혈당치 이상과 동맥경화 등 증상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살그렌스카 대학병원 연구팀은 군인 120만 명의 체력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살펴본 결과 체력이 하인 그룹의 건선 발생 확률은 2.5%로 상인 그룹보다 35%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선 환자가 건선으로 인해 운동을 적게 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며 체력을 단련한다고 건선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최대한 젊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를 바라죠. 노화의 비밀은 염색체의 끝부분인 텔로미어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텔로미어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칼.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 이 늙는다는 게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몸 안의 세포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 그리고 보수할 수 없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되죠. 인간의 몸은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전 정보들이 인체의 각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위장 내벽 세포는 2시간 반 정도 살다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고 적혈구는 3개월을 살고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체세포는 25에서 30일 정도 살며 1년 정도면 몸에는 거의 낡은 세포만 남아 죽고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1961년 해부학자 레너드 헤이플렉은 세포가 보통 7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헤이플릭 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그 이유가
세포의 염색체의 양 끝 텔로미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에 있는 단백질 보호 덮개로 감싼 DNA로 이루어진 말단의 영역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소재에 비유하자면 신발끈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발끈의 끝은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발끈의 끝부분에 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발끈은 쉽게 해질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이것이 다 닳으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것은 노화로 인해 수명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세포가 노화돼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텔로미어의 마모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하거나 길이를 연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블랙번도 이 생각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그라이더 교수와 함께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 텔로머네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실험지를 이용해 텔로머네이스의 효능을 연구하던 도중 뜻밖의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처음에 유전자를 조작하여 텔로머네이스 효소를 없앤 쥐를 사육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쥐는 정상 쥐보다 일찍 노화 현상이 찾아왔고 뇌의 크기도 작았으며 불임, 장기 부전 등의 각종 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 텔로머레이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약물을 주사하자 거짓말처럼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노화의 징후도 사라졌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로날드 데피너 박사는 이번 실험에서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회춘의 결과를 발견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텔로머레이스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늘리게 될 경우 통제불능의 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죠. 암세포의 무한 증식을 막으려면 이 텔로머레이스를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학계에서도 퍼지게 되었고 텔로머레이스 차단 시험이 연구되고 실행이 됐습니다. 스위스 로잔 공대 연구팀이 암세포 텔로미어의 산화로 인한 손상과 짧아짐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 2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연구팀은 암세포로 가는 이들 두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더 좋은 암 억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암세포의 텔로미어가 텔로머레이스 효소에 의해 보충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 결국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텔로미어가 길수록 장수한다는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길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도 길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서로 다릅니다. 선천적으로 긴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짧은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선천적 이유보다 후천적인 이유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은 위협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려움, 불안 등 전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인데요.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달아나거나 싸우기도 불가능해지죠. 이럴 때는 위협 반응을 도전 반응으로 전환해 텔로미어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운동, 그리고 수면 습관도 텔로미어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일주일에 3번, 40-5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노화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텔로미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교수 조지 브레인은 유전자가 장전된 총알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후천적인 노력과 생활 태도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전해수기의 살균력이 떨어진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안전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 살균제를 만드는 원리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성분이 인체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해수기로 살균을 할 때는 천에 묻혀서 닦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